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해설위원 이진웅입니다. 자, 문제 해설하기 전에 간단하게 총평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땠나요? 저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아주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금 까다롭긴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사실 저는 2번 문제부터 자연재해 문제 웬 지진이지? 라고 하면서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어쨌든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참신한 선지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들이었지만 한 번쯤은 좀 생각해봐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되어서 아주 수월하게 정말 쉽다라고 쉽게 풀이했다라는 생각들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16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항들은 아니었으나 아주 쉽게 풀만한 문항은 아니었다. 제가 작년에 10월 학력평가 총평했던 걸 찾아봤더니 그때 폭풍전야라는 표현을 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앞두고 약간 뭔가 거세게 몰아칠 폭풍 직전의 고요한 상태를 폭풍전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작년 10월 학력평가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렇게 쉽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수월하게 풀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나왔지만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항은 이렇게 풀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푸는구나, 이런 문항들이 아니라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까다로운 선지들이 곳곳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심을 했다면, 조금 쉽게 생각을 했다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또는 함정에 빠질 수 있었던 선지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좋은 선지들,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좀 새로운 선지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지들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떤 문항들을 한번 주목해 볼 것인가? 자, 먼저 6번 문항인데요. 이 문항은 일단 보령입니다. 보령이고 자주 나왔던 지역이 아니죠. 여기 어디죠? 여기 위에는 울진이고요. 포항. 이 울진과 포항은 자주 나왔었는데 영덕은 사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등에서는 종종 나왔었지만 학력평가나 모의평가에서는 많이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영덕이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생소한 곳이죠. 여기가 보은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보은이라는 것을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대체 어디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조금 혼란에 빠질 수 있었던 문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얘는요. 위도가 비슷한 세 지역의 지리적 위치가 다르죠. 지리적 위치가 다르지만 위도가 비슷한 세 지역의 기후 자료를 비교한 유형의 문항이었고요. 보은이라는 지역에 나와서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었죠. 여기 영남 내륙 지역은 소우지입니다. 그리고 경북 해안, 울진, 영덕, 포항 요 세 지역이 주로 출제되는데요. 요 세 지역을 포함하는 경북 해안 지역 또한 얘보단 많이 내리지만 그래도 소우지이다. 요 내용 알고 있었으면 쉽게 풀릴 수 있을 만한 문항이었죠. 그리고 사실 강수량이 아니더라도 요 최한월 평균 기온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최한월 평균 기온만을 가지고도 세 지역을 구분해 줄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어쨌든 보은이라는 지역에 나왔었다. 지명에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두 번째는 8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아주 어려웠던 문항은 아니지만 일단 A, B, C, D를 찾아야 됐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2번 선지였죠. 비의 출하액. 그래서 경기와 충남의 비의 출하액을 비교하는 건데요. 출하액 비중은 충남이 높지만 전체 출하액 경기가 많기 때문에 비의 출하액은 경기가 많았던 이런 선지가 하나 있었죠. 방심했다면은 함정에 빠질 수 있었던 선지이고요. A, B, C, D를 구분해내는 것도 아주 수월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됐던 이런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16번 문항이 아마 가장 까다로웠던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항이 일단 간은 쉽게 찾았을 것이고요. 나와 다를 조금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사실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조금 꼼꼼하게 본 친구들은 혹은 전력 파트에서 이 충남과 경남의 화력발전소를 좀 꼼꼼하게 봤던 친구들은 그래도 좀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 충남과 경남 사이에서 고민했던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해 볼 만한 문항으로 꼽았던 것은 세 문항인데요. 네, 이 문항도 사실 그렇게 어려웠던 문항들은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고난도 문항은 제 생각엔 없었던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까다로운 선지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었던 10월 학력평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10월 학력평가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수능만이 남아있죠. 수능 만점을 위해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마지막 그야말로 모의고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시험은요. 모의고사는요, 결국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월 학력 평가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결국 수능에서 만점 또는 1등급 또는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해설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설에서 만나요.